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나잇 동기 첫 번째 에피소드 연출한 방벌레 김태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 밤벌레에서 큰 역할 맡은 장유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밤벌레에 비해서 밤벌레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밤벌레 저희가 좀 이거 괜찮네요. 네, 저희가 좀 많이 와서 덕벌레 팀 괜찮죠? 네. 네, 저는 원나잇 언니의 두 번째 에피소드 연출한 하룻밤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나잇 언니 두 번째 에피소드 하룻밤에서 준 역할 맡은 조원호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하룻밤 상수 역할 맡은 김대준입니다. 하룻밤에서 용호 역할을 맡은 조원호입니다. 동래 씨는 오늘 영화 처음 보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때요? 다른 분들은 다 보셨었거든요. 근데 동래 씨 오늘 처음 봤는데. 저도 모르는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영화 보고 나서 나한테 화내면 안 된다. 네, 저 자신에게 좀 약간 놀랐고요.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미있었고 너무 기대 이상의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네. 우리끼리만. 네. 네, 지금 기자분들이 그래도 독립영화 치고는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게 다 우리 영화에 관심 있으신 것보다는 앞에 신의 한 수를 그 시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정우성 씨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다행히 이렇게 영화 관심 가져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자분들 질문 있으신지 확인해보고 마이크를 제가 기자분에게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정우성 씨 덕분에 이렇게 저는 신의 한 수 안 보고 이것만 보러 왔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맥스무비 나원정 기자인데요. 일단 두 번째 에피소드에 관해서 영화 보면서 사실 여자였으면 되게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보여졌던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상황들이 많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공감해서 많이 가긴 했는데 혹시 감독님이 그런 기존의 여자들이 주로 보여줬던 그런 에피소드나 장면들을 일부러 보여주신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걸 저한테 주실래요? 얘도 됩니다. 일부러 여자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찾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원래 이제 이 영화가 제가 밤벌레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가 너무 좋아서 밤벌레를 그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제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옴니버스로 개봉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건데, 그러면서 어떤 영화를 만들까 고민했을 때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랑을 막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많지만 또 마음대로 사랑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제 경험담이에요. 이 용우 역할을 한 동래 씨의 그것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협탁에 돈이 올려져 있던 것도 제 경험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규 씨가 역할을 했던 근호처럼 만났더니 그 상대가 나를 좋아한 것은 하룻밤이었고
그 뭐 유부남이었다. 이것도 저의 경험담이어서요. 제 경험담을 이렇게 잘 녹이면 사람들한테 좀 그런 공감 같은 것들을 잘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을 너무 이렇게 많이 애타게 욕망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어서 영화를 보시면 좀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저 조이뉴스 24 정명한데요. 그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자전적인 얘기이신지 좀 궁금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네. 이게 지금 심의가 안 난 것 같은데 지금 심의 중이시면 혹시 등급 예상 등급이나 문제되는 그 소재는 없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그 배우분들 캐스팅하신 어떤 그 기준이랄까, 그다음 어떤 장점 같은 걸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조봉래 씨는 가장 영화에서 이제 과격한 노출신이 있으신데 혹시 연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그 등급은 이 영화 그 시사하기 30분 전에 등급은 나왔더라고요. 저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청했는데 18세,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나왔고요. 이렇게 욕설과 뭐 약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봐도 그렇게 막 그 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 청소년들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 캐스팅 관련해서는 그 김태형 감독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희는 우선은 저희 학교 다니는 그 주인공했던 두 친구 다 학교 다니는 후배들이고요. 이렇게 평소에 이게 지켜봐왔던 좋은 연기자였는데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어떤 그것보다 이제 좀 밖에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친구들한테 작업을 했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장유상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또 똑똑하고 또 유연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제 선택 캐스팅을 제의했는데 오히려 사실 이 친구가 그때는 이제 한 2년쯤 전인가요? 그때라서 되게 좀 어리고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또 자기 점수로 잘 표현을 해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린 새 친구는 제일 그 필요했던 게 사투리였어요. 그래서 사투리 연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특히 이제 사투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쪽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찾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찾았는데 이 두 분은 그렇게 해서 찾은 대학로에서 이제 연기를 꾸준하게 많이 하셨던 그 연기자분들을 두 분은 찾았는데 근호 역할을 하는 그 배우는 그쪽에서 잘 못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제가 오디션도 그 해본 적이 있어요.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게 좀 보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 사투리는 되는데 외모가 제가 원하는 외모가 아닌 거여서 그래서 외모를 일본어로 해야 되냐 사투리 일본어로 해야 되냐 막 진짜 고민이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외모가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를 놓고 사투리는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규 씨를 캐스팅하게 되었는데 저는 영화를 이렇게 촬영하는 동안에도 편집하는 동안에도 외모가 1순위인 것은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 씨는 저랑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제가 원조 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로에서 굉장히 이렇게 핫했던 20대 꽃미남 배우였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서 꽃미남 배우 이런 소리는 지금은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주목하고 있던 친구였고요.
그래서 원주 씨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챙겨보고 그러다가 뭔가 연이 잘 안 닿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연이 닿아서 원주 씨는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분들 혹시 이렇게 그 연기하시면서 복래 씨도 그렇지만 나머지 배우분도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이 있으셨는지 복래 씨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고민하셨을 거니까 복래 씨가 먼저 뭐 저도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감독님께서 마음을 좀 많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부담은 많이 없었습니다. 영화도 많이 해본 적도 없는 이제 갓 매체로 넘어온 배우라서 사실 고민도 많고 쓸데없는 걱정도 많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퀴어물을 찍어야 되는데 부담도 솔직히 없지 않아 드는 건 있는데 계속 이제 둘 셋 모여서 바에도 가고 클럽도 가고 얘기는 많이 해주시고 카라오케도 가고 하면서 이해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20살을 표현해야 되는데 또 극 중에서 좀 굉장히 발랄하고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그 보이스 톤 때문에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계속 이렇게 좋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워낙에 소녀 같으셔서 같이 놀다 보니까 20살의 나는 좀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이 없었던 거는 정말 제 파트너가 너무 커서 이거는 좀 이게 재밌게 볼 수 있겠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저는 일단 저만 파트너가 없잖아요. 예, 촬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는 좀 아쉬운 점이죠, 저한테는. 예, 예.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촬영을 잘 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뭐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20살 시절에 많은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다룬 작품인데 막상 작품 보니까 이 감독님 성품대로 굉장히 발랄하고 유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현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는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장르나 소재에 대한 어려움은 생각보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게 뭐 동성이건 이성이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편한테 그렇게 준비를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뭐 어려웠다고 생각나는 거는 그 룸에서 어떤 형이랑 키스신이 있었는데 그 형이 수염이 마셔가지고 너무 따가워서 그거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 수염은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도 잘못하면 이렇게 수염 때문에 따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염이 길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서 키스할 때 조심조심 안 따갑게 서로 배려하면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성애자분들은 그런 거 경험이 없으셔서 이성애자 남자는 특히 모르는 것 같아요. 이성애자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가 수염이 까칠하면 따가울 수 있다 이거를 경험상 아는데 이 남자들은 자기는 따가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끼리의 키스씬 할 때 이 이성애자 남자 배우들이 여기 막 이렇게 빨개지고 막 그랬다 이런 얘기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자분들하고 키스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따가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민규 씨하고 이 원조 씨하고 그 배드씬 찍을 때는
사실은 그 배드신이 액션씬하고 비슷하거든요. 합을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액션의 합을 잘 짜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감정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 배드신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 사이란 영화 할 때 뭐 그런 장면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서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원조 씨나 그 민규 씨는 배드신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부담도 그게 뭐 동성애 배드신이어서만은 아니고 배드신 자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잘 넘긴 것 같고 꽤 많이 찍었죠. 우리가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찍어서 꽤 오랜 시간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땠어요? 예, 그리고 민규도 나중에 수영 때문에 나갔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했죠. 홍명 씨는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저도 배드신은 처음이었고요. 그 배드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배드신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이제 영화에서 용호 역할이 이제 그 관계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해야 된다라고 정말 애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누가 말릴 것도 없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삽시간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제가 맡은 게 이제 20살이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또 첫 경험이지 않습니까? 첫 경험은 뭐니 뭐니 해도 굉장히 이제 전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플 수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플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좀 근본적인 것들을 제가 감독님이랑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전혀 아프지 않다고 이건 기사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편안하게 했었던 아주 재미있었던 그 순간이 딱 기억이 나요. 요건 잘라주시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 동성애 중에 특히 게이 남성의 섹스씬은 아프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프면 하겠습니까? 예, 아프지 않습니다. 잘 배려하면 아프지 않다는 걸 예, 그때도 그 얘기 해준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연기 이렇게 연출하면서 생각난 건데요. 예전에 제가 친구 사이라는 영화 할 때 이재훈 씨, 염유진 씨한테는 여자를 떠올리면서 연기하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동성애를 연기하는 거지 이 머릿속에는 딴 여자를 떠올리면서 앞에 남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기하지 말라고 동성애자가 진짜 된 것처럼 그런 연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주문했었는데 이번 연기할 때는 제가 민규 씨한테 그런 주문을 별로 하지 않은 게 동성애, 이성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첫사랑이다. 첫사랑의 그 설레이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해서 너의 첫사랑 경험을 떠올려서 연기를 해도 좋다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규 씨하고는 지금 민규 씨랑 수진 씨가 이 자리에 없는데요.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고 뭐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기자분님들한테도 되게 죄송한데 그분들이 없어서 이제 제가 민규 씨와 관련했던 얘기를 이렇게 떠올리다가 갑자기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TV데일리 최인기인데요. 동성애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 동성애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나 겪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게 보편적인 감동으로서 관객들한테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충분히 재밌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감독님의 특성이기도 한데 신파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관객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소를 자꾸 넣어주는 그런 이유는 아닌 특성, 연출적인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를 소재로 삼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것들을 담아서 동성애자 관객들이 아닌 이성애자 관객들 모든 관객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그 감독들의 그 욕망이고 의도일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 동성애 영화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디자인이 봐도 공감하고 그럴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자기랑 비슷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아주 진지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코믹 앞부분에 이 코믹한 그런 것들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나리오 쓸 때는 정말 그 무겁고 진지한 이렇게 그런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들 만나고 그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나랑 닮아가는구나. 영화가 점점 저하고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반부에 이렇게 약간 코믹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애초에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 시파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도 저랑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감정의 감정의 널뛰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좋을 때 정말 좋다가 갑자기 어떤 사안이 딱 닥치면 굉장히 슬퍼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게 저랑 영화가 많이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이 사랑을 그 목말라 하면서 사랑을 애타게 찾지만 그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자기랑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더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 김광석 씨 노래를 그래서 일부러 좀 이 영화에 가져다 쓴 것 같아요. 더 많은 공감을 위해서 김광석 씨 노래가 주는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태우 감독님은 뭐 할 말 없습니다. 저는 밤벌레 같은 영화는 사실은 제가 그 영화 만들었던 퀴어 영화를 만들다기보다는 그 퀴어 영화 저 영화를 만들던 당시에 이제 뭐 단편 영화든 독립 영화든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퀴어를 다룬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TV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퀴어 영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가장 그 보편적인 이제 뭐 나는 남자인데 왜 여자를 사랑할 수 없지? 왜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뭐 여자를 사랑하지?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다룬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고민을 넘어서 이제 한국의 퀴어 영화들도 좀 다른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기존에 나왔던 그런 퀴어 영화들에 대한 일종의 저항, 반항, 요런 느낌으로 조금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좀 정체성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성적 소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뭐 계급 문제 그리고 또 그런 기타 등등의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찾다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저쪽에. 네. 저는 배우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 정원초 배우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서 여전히 꿈이나 꿈남, 그다음에 절대공황으로 좀 인지도가 있으신 분인데 캐스팅 제의를 딱 받으셨을 때 왜 내가 근호가 아니고 준이지? 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난 저 배역이 탐난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조봉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서툰 사람들에서 되게 마초적인 그런 이미지로 되게 강렬했던 인상이 있는데 사실 영화를 보고서 전혀 못 알아봤거든요.
너무 여자분도 좀 여자 약간 파마머리도 잘 어울리시고 또 그 캐릭터 구현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뭐 롤모델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한 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셔서 그런 결과를 얻어내셨는지 그 점이 되게 궁금합니다. 당연히 준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 읽었고요. 예, 탐나는 배역이라기보다 뭐 예, 20살이라는 시절은 뭐 가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20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다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로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의 어떤 캐릭터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그럴 줄 알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감독님이랑 얘기를 자꾸 하면서 느끼는 건데 소녀고 나는 20살이고 이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진중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퀴어물이고 하니까 좀 이제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감독님 작품들은 그 다음부터 쫙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그리고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린이 같고 너무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니까 롤모델이 여기 있죠. 저는 계속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술도 먹고 술도 물론 안 드시지만 자리에 가서 얘기하시는 거나 손동작이라든지 이렇게 섬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좀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소년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죄송합니다. 예, 저도 동네의 변신이 조동래 씨의 변신이 제일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주문했던 것이 약간 여성성이 많은 내 안에 있는 소녀를 끄집어내라 이런 주문 많이 했었는데 저렇게 저음이잖아요. 원래 목소리 저음이시고 그리고 그 전에 맡았던 역할이 이렇게 남성성이 많은 역할이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스스로한테도 많이 찾으시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배우들한테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월 3일 개봉하는 그 일정이고요. 그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았지만 많은 관객들이 저희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부터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 보신 것들 매체에서 많이